성공과 행복을 만드는 실력 인성. 함께하자 긍정하자 하자 멘토 유경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성 시간. 여러분들 인성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까 고민하다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에고그램으로 알아보는 성격 유형별 특징. 자, 인성인데 에고그램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성격 검사를 해서 유형을 알아야 되나? 오늘 이 시간 차분히 이 하자 멘토하고 함께 여러분이 따라온다면 왜 에고그램을 하고 성격을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인성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었던 인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성,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까먹지 않았겠죠? 머리들이 다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인성의 사전적인 의미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나와 있죠? 성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흐리게 그렇게 나오네. 성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도 한다? 인성을? 그렇죠. 성격이라고도 한다. 맞아요. 성품이라고도 하고 성격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아마 인성 시간에 성격 검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각 개인이 가지는 무엇을 우리가 성격, 성품, 그리고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는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태도, 그리고 무엇라고 할까요? 마지막, 그렇죠. 행동 특성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품, 성격, 그리고 뭐라고 한다? 인성이라고도 한다. 자, 이해가 되죠? 기억 금방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성이 좋다, 성격이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인성은, 성격은 드러나니까요. 근데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자, 그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 인성 참 좋아.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자, 그렇죠.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은 뭘 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말과 또 뭐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그죠? 그래서 인성은 뭐로 표현이 된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무엇을 말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인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것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떤가요? 잘 알고 있나요, 친구들? 나는 말을 이렇게 해, 나는 말을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해. 보통은 아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본인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내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의미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인품을 알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에고그램 검사예요. 자, 근데 에고그램 검사, 교류 분석, 이게 뭘까요? 에고그램이라는 이 검사는 교류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교류 분석이라는 뭘까요? 자, 이 교류 분석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기도 하고 심리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아 상태 모델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자, 3가지의 자아 상태 모델이 성격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들의 성격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 교류 분석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검사가 바로 듀세이의 에고그램 검사예요.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을 가지고 만든 검사가 듀세이의 에고그램 검사인데, 자,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바로 위에서 배운 거. 무엇을 바탕으로? 교류 분석 이론 위에서 바로 한 거. 교류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인데 몇 가지 자아일까요? 아, 여기 위에서 세 가지니까 여기도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고그램 검사는 이 세 가지 자아에서 두 가지 자아가 이렇게 둘씩 나뉘어서 몇 가지 자아가 되냐면 5가지 자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교류 분석 이론은 세 가지 이론이라면 세 가지 이론을 좀 더 자세히 해서 에고그램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이 자기의 성격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성도 알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무엇보다도 에고그램은 각 유형별 긍정적인 점, 또 개선해야 할 점,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는 서로 이렇게 수정하고 또 그 수정을 통해서 점점 자기의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그램 검사를 통해서 나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인성을 완성해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에고그램 검사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교재에 있는 에고그램 검사를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자아라는 거 지금 방금 뭐 3가지 자아, 5가지 자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굉장히 교류 분석 이론 자체가 용어가 굉장히 쉬워요. 심리 이론의 여러 가지 이론보다 특히 더 차별점이 있는 것은 교류 분석 이론은 용어들이 다 쉬워요. 자, 몇 가지 자아라 그랬죠? 교류 분석에서는? 맞아요. 교류 분석에서는 3가지 자아인데, 먼저 부모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아는 어른 자아. 이거는 어린이 자아라고도 하고 아이 자아라고도 해요. 이 자아가 있는데, 자, 부모 자아가 부모님은 굉장히 자상한 면도 있지만 엄격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렇게 부모 자아가 하나가 2개가 되는 거죠. 에고그램은 그래서 자아가 3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 자아는 그대로. 그리고 아이자도 굉장히 활발한 아이자가 있지만 또 이렇게 수더분하고 그냥 순응하고 남의 말 잘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아이가 있죠. 이런 아이자가 2가지가 나뉘고 돼요. 자, 그러면 이 자아가 우리 안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 응? 다 있을까? 없을까?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자아 다 있다. 자, 우리 부모님 저를 굉장히 수용하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양육하는 부모였다. 그래서 양육적인 부모다라고 해서 영어로 nurturing parent. 그래서 NP라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부모는 무슨 자아냐? 엄격한, 비판적인, 이래야만 해. 벌써 이렇게 손 모양이 딱 보이죠? 이래야만 해. 라는. 그래서 비판적인 부모. 굉장히 여유롭고 현명해 보이는 그런 자아. 어른자, 어른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자한테 이렇게 철부지 같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아를 자유로운 아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굉장히 말 잘 듣게 생겼죠. 그래서 순응하는 아이자라고 해요. 이런 영어 이름을 얘기 안 했네. 여기 nurture parent라 해서 NP라고 하고요. 여기는 비판자 critical parent라 해서 CP라고 할 거예요. 어른은 영어로 뭐야? 그렇지, adult. 그래서 A 자아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자유로운 아이, 자유. 그렇지, free. 자유로운 free. 그래서 F, free. child죠. 그래서 FC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응하는 이라고 해서 adapted child. 그래가지고 AC라고 할 거예요. 자, 기억 잘할 수 있겠어요? 자, 지우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양육적인 부모 NP. 비판적인 부모 CP. 어르니까 A.
자유로운 아이 FC.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능하는 Adopted Child AC라고 이제 할 거야. 이 5가지 자아가 우리한테 다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성격, 인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지가 이렇게 있어요. 교재 안에 18페이지, 19페이지를 펼쳐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5가지, 뭐, 언제나 그렇다 그러면 5점이고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이렇게 점수가 약간 내려가는데, 주의할 점.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다? 그럼 점수가 낮으면 나쁜 거다? 아니에요. 점수가 낮으면 또 낮은 곳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개선할 점이 있어요. 높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뭐 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검사를 하면 되는데 어디에다가 표시한다? 요게 이렇게 빈칸 하얗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걸 점수를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까? 언제나 그렇다. 그럼 5점. 좀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 3점 뭐 이런 식으로 난 낯가려가지고 사람이 낯선 사람 오면 무서워서 안 해. 1점. 이렇게 점수를 여기 하얀 칸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50문제까지 전부 다 점수를 하고요. 일직선으로 점수를 총점을 매기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쉽죠? 할 수 있죠? 잠깐 선생님 강의를 멈추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점수를 어떻게 한다? 20페이지에 있는 결과지에다가 표시를 하면 돼요. 그 합한 점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점수를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22, 이 친구는 22, 15, 38, 30, 20 이렇게 되어 있네. 이 점수를 거기다 표시를 해.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으로 표시한 것을 어떻게 한다? 마지막 점끼리 선을 잇는다. 점끼리 선을 이읍시다. 자, 이렇게 점을 이어 놓으면 여러분의 에고그램 결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좋은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남자, 여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차별이 아니고 약간 성향이 남자가 조금 더 높은 것이 있고 여자가 좀 높은 것이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점수에 따라서 행동 특성의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면 돼요. 이걸 통해서 내 성격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자, 오늘의 포인트 코.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인성은 뭐라고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뭐로 드러난다? 그렇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검사가 뭐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 행동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검사가 뭐라고? 에고그램 검사. 에고그램 검사는 뭘 바탕으로 했다? 교류 분석 이론. 교류 분석 이론을 가지고 바탕을 했는데 몇 가지 자아고요? 에고그램은 5가지 자아. 그래서 부모 자아 2개가 있었죠? CP하고 NP가 있었고, 어른 자는 뭐다? 아, 그렇지. A. I는 C인데 무슨 C? child의 C인데 뭐? 자유로우니까 FC. 그 다음 그렇지, AC.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에고그램 검사 결과 잘 보았죠? 그래프도 잘 그렸고, 다음 시간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자멘토 유경신입니다. 다음에 만나요.